안경은 확실히 까맣고요. 코와 입은 확실히 온도가 있고요. 그렇네요. 연구팀은 적외선 센서가 이상이 없는지 확인 후 카메라를 단 무인기의 비상을 지켜봅니다. 하와이의 눈부신 전경을 파파라치처럼 찍는 카메라. 지난 시간 바다로의 지하수 유출 지점을 무인기로 찾는 과정을 보여드렸는데요. 일반 사진과 적외선 열화상 사진은 다르죠. 바다와 지하수의 온도차를 잡는 카메라니까요. 하늘에서 다이빙을 하며 스르륵 내려앉는 무인기. 이제부터 바다로 들어간 지하수의 은밀한 작업을 살펴볼까요? 이곳은 지구의 순환을 관찰하며 생태계의 숨결을 지키는 지질자원연구원입니다. 하와이 출장을 마치고 돌아온 이은희 연구원을 반기는 팀원들. 모르겠어요. 거기는 산호 문제가 있는 것 같지는 않은데 어쨌든 그 산호초 문제랑 그 이상한 새로운 그 조류들 번식한 애들이 산호랑 경쟁을 하다 보니까 산호 죽는 일이 좀 있는 거랑 연관된 연구들도 좀 있는 것 같고, 근데 이 사이트는 기본적으로 안쪽에서 오염물질들이 그 질소랑 이런 애들이 septic 탱크나 뭐 이런 것 같아요. 좀 유출이 돼가지고 그쪽 질소 농도도 좀 높고 이런 문제가 좀 돼서 연구가 좀 됐던 지역인데 기존에 그 유인 탐사를 했거든요. 하와이 대학과 주고받은 정보를 열심히 설명합니다. 귀를 쫑긋 세우고 우리나라와 하와이를 비교하는 팀원들. 지하수를 연구하는 곳인 만큼 다양한 의견을 내며 환경 변화를 예측합니다. 옛날에 실장님이 그건 있을 거예요. 근데 제주도보다는 거기가 뭐 바람이 많이 불기 때문에 아프지 않았어요? 이 정도는 돼야 얘네들이 하와이와 제주도를 비교하는 이유는 뭘까요? 저자 한 팀에서 얘네들이 좀 뒤집어 붙이긴 했으니까. 그런 거는 무인기를 띄워 사람의 눈이 닿지 않는 곳까지 조사를 하는 이유는 뭘까요? 바다로 간 지하수가 생태계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인데요. 영양분을 품은 지하수가 바다로 가면 먹이가 풍부해지죠. 하지만 갑자기 영양분이 과하게 많아지면 주변 생물들도 과하게 번식하게 됩니다. 산소도 부족해지고 균형도 서서히 깨지게 되죠. And the groundwater also brings in water that is more acidic than the ocean, and that's affecting coral reefs and the ecosystems. So we are looking at lower pH groundwater, SGD flowing into the ocean. It also brings in nutrients that then drive photosynthesis and respiration, changing, affecting pH even more. So that's our scope of the study right now. 지하수로 인한 환경의 변화는 전 세계적으로 활발히 연구 중인 과제입니다. 물의 변화로 인한 바다 생물의 탄생과 소멸을 조사하죠. So there are studies done globally, and it seems that it's a phenomenon that occurs everywhere, and oftentimes it dominates water flow from the land to the ocean. Even outcompetes rivers, such as, for example, the Hawaiian Islands. But we have studied other regions, for example, in Southeast Asia, in Thailand, big estuaries. They also funnel a lot of groundwater out to the Gulf of Thailand, for example. We have also done experiments in other countries, and 바다와 지하수로 연결된 세상은 미지의 워물 같죠.
해안을 덮친 거대 쓰나미는 수많은 지역에서 촬영됐다. 몇 년 전 지진과 쓰나미로 일본은 비명을 질렀죠. 더 큰 문제는 후쿠시마의 원전 사고입니다. 방사능 유출은 문명의 딜레마를 보여준 사례인데요. 원전으로 생명을 유지할 에너지를 얻는 대신 생명이 파괴될 위험을 안고 있으니까요. 방사능에 오염된 물질을 아무리 태우고 제거해도 사방으로 퍼진 지하수를 수습하기엔 역부족입니다. 육지의 업보를 물려받은 바다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고민에 잠겼는지 모르죠. 그리고 물은 어김없이 흘러가 모든 나라에 영향을 끼칩니다. 물이 어디에서 어디로 얼마만큼 가서 어디로 흐르는 이 물의 순환을 얘기를 할 때 지하수를 통해서 바다로 유출되는 이 양은 사실 정확하게 아직 파악되지가 않고 있어요. 특히 왜냐하면 이제 바다로 나오는 거다 보니까 재기가 너무 어렵죠, 사실은.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그런 어떤 알려지지 않은 그런 데이터들을 보충을 해서 그런 것들을 좀 더 잘 파악하는 것이 이제 첫 번째 목표이고. 하늘과 땅이 탁구를 하듯 물을 주고받는데요. 보이지 않는 아래, 지하에서 바다로 바로 가는 물의 양이 훨씬 많습니다. 여기가 마우이에서 찍은데요. 여기 지하수 나와서 이렇게 퍼지는 거예요. 색 차이로 물 온도의 차이를 알려주는 친절한 적외선 열화상 기술. 첫 번째 지하수 나오는 용출 지점이 여기 정도인데 지금 온도가 21.16도 정도 나오고요. 두 번째 용출 지점은 온도가 22.2도 정도로 관측이 되고요. 제주도나 하와이 같은 경우는 그 땅이 매우 투수성이 높아요. 그러니까는 비가 내리면 땅으로 잘 스며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지하수 유출량이 조금 많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제 땅이 좀 이렇게 투수성이 낮은 지역은 아무래도 흡수가 덜 되다 보니까 지표로 그냥 강이나 이런 지표 유출로 빠져나가는 경우가 많고 지하수 유출로 나오는 양은 좀 적을 수 있는데 이제 그런 곳에서도 이제 적용을 해서 물론 제주도나 하와이만큼 온도차가 뚜렷하게 나오지 않을 수는 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그 차이를 보이면은 저희가 그런 데이터들을 모아서 우리나라의 이제 지하수 유출의 양상이 어떻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으면 그런 걸로 이제 파악이 된다면 저희로서는 이제 큰 성과라 할 수 있죠. 사먹는 물이 생기겠다는 농담이 어느새 일상이 된 현실. 세계 물의 날이 공식적으로 지정됐는가 하면 와인을 판별하는 소믈리에가 아닌 물을 판별하는 워터 소믈리에가 등장했죠. 우리가 무엇을 했는지 물은 알고 있습니다. 아낌없이 주는 물, 생명의 젖줄인 물을 우리가 지켜야겠죠?